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연예가 이면에 숨겨진 풍문들을 파헤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자숙을 했다가 활동 재개를 하려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자, 병역 비리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MC 몽 씨가 최근 콘서트를 했다고요. MC 몽 씨는 98년도 힙합 그룹 피플 크루로 데뷔를 해서 네. 그동안 천하무적, 서커스, 아이스크림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시트콤 논스톱에 출연하면서 연기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다 2010년 그 문제 병역 비리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데요. 한 뉴스에서 MC몽이 불법으로 병역 문제를 받았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98년 첫 징병 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4년부터 6년까지 3개의 생리를 발치해 2007년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MC몽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어금니 쪽에 위아래 좌우해서 아마 12개가 없을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총 12개가 없으니까 신체 검사할 때 치아 저작 기능, 그러니까 저작 기능, 어떻게 씹는지를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군대 가서도 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할 정도, 굉장히 힘들 정도면 이 병사를 위해서 따로 뭘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아 저작 기능 점수를 매기는데 당연히 이제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면 면제 사유가 충분히 되고요. 다만 이 MC몽 논란 이후에 저작 기능에 관한 면제 기준이 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논란이 상당히 좀 크기는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 MC몽 씨가 치아가 약한 건 가족력이라고 밝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네. 나왔나요? 문제가 불거진 다음 해죠. 2011년 4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MC 몽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발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MC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병역 비리 논란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입대 연기 신청 과정을 보면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2004년에 입영 통지를 받은 이후에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원서를 내놓고 정작 시험을 보러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6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병역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연예인들,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하고 최선의 해결책은 잘못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입대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차라리 MC몽 씨도 그때 그렇게 했다면 뭐 이렇게까지 뭐 오랜 시간 힘들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군대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간 건가요? 못 간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네. MC몽이 군대를 가려고 하면은요, 이 병역 기피를 했다는 게 사실이어서 유죄 선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무죄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아파서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내가 군대를 가려면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연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병무청에 실제로 소속사를 통해서 본인도 갈 수 있는지 의견을 타진을 했는데 병무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병역 면제를 합법적으로 받은 사람이 또 갔을 때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은요 병무청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더 이상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사람들은 사실 MC몽이 무죄를 받았다는 것도 지금은 옛날 일이어서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왜 군대 안 갔어라고 군대 일부러 뺐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내가 면제를 받았다 치더라도 그걸 치료한 다음에 다시 내가 자원 입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MC몽 씨 같은 경우 정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저작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자원 입대하는 방법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나이 문제가 또 걸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신체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고치고 나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자원 입대라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자, 그런 MC몽 씨가 최근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콘서트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응원을 하는 팬들도 있는 반면에 방송 복귀를 위한 간보기 용도가 아니냐라고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함께 뭐 드라마도 하고 예능도 해봤던 친구여서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대중들도 그가 보여주는 음악에 대한 열정 같은 거는 너무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MC몽 씨가 어떤 모습으로 됐든 뭐 진정성을 갖고 뭐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그 심판은 대중이 냉정하게 할 거기 때문에 네. MC몽 씨는 MC몽 씨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대중들도 어느 시기에 돼서는 그래 한번 보자 할 날이 또 언젠간 또 오겠죠. 네. 뭐 기회를 뭐 영원히 박탈하는 것도 또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병역 비리 이야기를 할 때 늘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준 씨인데요. 올해 유독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올 초에 대법원에서 그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졌을 법한 게 그 C채널 아나운서와의 설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9월 달에 그 C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이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진 거예요. 학창시절에 유승준 씨의 팬이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전해들은 유승준 씨는 자신의 SNS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데요.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럼 그 거짓들을 사실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퍼뜨린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 하나를 꼭 받아야겠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그 글을 본 C채널의 아나운서 역시 목소리를 냈는데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사람이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면서 반박글을 남겼는데요. 이후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별다른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공개 저격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유승준 씨라고 하지 않고 얘가 한국에서 활동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얘가라고 말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거슬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유승준 씨가 SNS에 본인이 직접 밝히기를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나보고 얘라고 하더라 라면서 그걸 좀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조금 욱한 것이 아닐까. 일단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에서 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법이 자기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때다, 자기의 목소리를 확실히 낼 수 있는 건 이때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으로 정말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 S채널 본격 연애 한밤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네, 병역 논란으로 추방된 이후 처음으로 지상파에서 유승준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할 만큼 이슈가 됐었어요. 네. 과연 무슨 말을 할까라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군대에 가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한 기자님이 군대 가야지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되면 가야죠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기사로 났더라. 그때는 막 떠밀렸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군대를 가겠다고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가겠다고 기사가 났던 그 점이 지금까지 제일 사무치고 억울했던 점이었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뭐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대중 정서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사실은.
저는 그날 인터뷰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사실 유승준 씨에게는 되게 큰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는데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그 나이대를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인터뷰 뭐야? 왜 했어?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군 입대에 대한 얘기가 민감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준 씨가 만약에 사과로 시작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사과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도 미안함을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입국하는 거를 그냥 들어오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오면은요. 유승준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요. 그 사람이 시청률에 도움이 되고 화제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 매체들이 붙을 거예요. 우리랑 인터뷰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만들어주겠다. 얘기를 다 실어주겠다.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중의 반응이 없다면은 방송 매체들은 다 등을 돌릴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요. 감정적으로 유승준 들어오면 안 돼만 하는 거는 저는 또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신흥 강남 건물주의 등장. 개그맨 최초 강남 건물주인 그의 정체는 26년차 배우 이윤. 그가 사업 때문에 결혼 반지까지 판 사연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절약? 연예계 대표 짠순 짠돌이들의 짠내나는 절약 노하우 공개. CF킨 신민아, 행사의 여왕 홍진영. 그녀들이 저축상 후보에 오른 특별한 비결부터 톱스타 현빈, 그의 충격적인 통장 잔고까지 지금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어느새 10월도 다 갔어요. 오늘 벌써 10월 28일인데.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이 1년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해요. 그래요? 저는 5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내일 10월 29일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29일이요? 네. 10월 29일? 네. 무슨 날이에요? 아시죠? 그럼요. 네, 당연히 알아요. 바로 금융의 날입니다. 기회보다는 은행저축이 안전한 것 같아요. 집에 현금을 들지 않으면 도둑 맞을 염려가 없겠죠? 매년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을 금융의 날로 지정해서 네. 그 기념식을 열고 저축상을 주는데 네. 일반인과 연예인에게 상이 많이 돌아간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 저축상을 받으셨나요? 네. 저축상을 받고요. 이분만큼 화제가 됐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저축액을 보통 공개 안 하잖아요. 당당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3년에 저축상을 받았던 미남 배우 변빈 씨입니다. 현빈 씨. 대체 저축액이 얼마였길래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20억은 되지 않을까요? 20억이요? 너무 많이 20억 있으세요? 빚이. 근데 그 위입니다. 위에요? 그러면 25억? 30억. 좀 더 써요? 더 써? 조금만 더. 32억. 35억? 35억 당첨. 야, 진짜 많이 했다. 35억을? 진짜 35억을 35억을. 저축을 하신 거예요. 네. 어머나. 야, 받을만 했네요. 안 써도 되는 돈이 35억이나 현금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이 35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 35억이면 이자만 이거 야, 엄청날 텐데. 한 달에 이자 이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7천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되겠나? 600! 가만히 있어도. 35억인데. 야, 맞죠? 맞아요. 600. 그럼 일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이게 대박. 현금으로 진짜 있는 거예요? 다들 저축 안 해보셨어요? 우리 생각만 하면 안 그게 돼요. 너무 큰 돈이라. 그렇죠. 예. 사실 뭐 김태평 씨가 괜히 또 본명 나이 들면서 또. 18살 때, 19살 때 저를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35억이라는 게 대단하네요. 그 대단한 걸 현빈 씨가 해냅니다. 해냅니다. 아, 근데 신기한 게 5년, 10년 정도 모은 게 아니라 17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또 그만큼 많이 벌었다고 해도 사실 연예인이 35억을 모은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현빈 씨 같은 경우 아직 장가를 안
갔잖아요. 싱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좀 돈 모으는 거를 같이 잘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저도 예. 자산 관리 참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자산이 없네요. 어필입니다. 살짝 어필해봤어요. 예. 아 근데 솔직히 현빈 씨 같은 톱스타, 슈퍼스타가 17년 동안 35억을 모았다는 거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톱스타분들 가끔 만나는 인터뷰하면 되게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다고 하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40%를 세금으로 떼가요. 네. 1억을 벌어오면은요, 거기서 경비 쓴 거 1,000만 원 떼고 9천만 원 중에 뭐 스타니까 8대2 정도로 하면은 8 하면 8, 9, 7, 7천만 원 정도 가져오죠. 거기서 세금을 또 40% 정도 떼면은 거의 3천만 원 떼면 자기가 실제 수령액은 4천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의 40% 정도만 가져가는 건데 신문 기사 나오는 건요, 그냥 개런티가 얼마다라고 나오면은 자기가 그 돈을 다 갖는 줄 아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사실 그 근검 전략을 하지 않으면 저런 돈을 저렇게 오랫동안 모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거는 근데 탑스타 뭐 정말 연예인 중에서도 한 5%, 상위 5%.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 저희 같이 한 40% 정도에 속하는 연예인들은 절대. 근데 더 대박인 건 현빈 씨 부동산 재산도 있잖아요. 2013년쯤에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한 48억 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재매각을 하면은 100억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투자도 잘하네요. 그럼 전체 재산이 13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맞겠죠. 훨씬 예. 많겠죠. 그래도 박하나 씨 꾸준히 모으셨잖아요. 예. 진짜 없어요. 이런 컨셉이 또 있습니다. 아니, 정말 탑스타분들은 1년에 한 작품만 해도 네. 몇 년을 쓰실 수 있지만 저는 아직 몸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주 불쌍한 코스프레 많이 하네요, 지금. 드라마를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지금 계속 네. 하는데도. 아 근데 궁금한 게 솔직히 저축액은 뭐 나랑 가족 정도만 알지. 은행에서 맞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상을 줘요? 네, 저축상은 매년 각 은행의 추천을 받아서 금융위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사실 연예인 고객을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객이 아무래도 좀 저축상을 받으면 은행으로서는 명예롭고 은행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고객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혹시 올해는 어떤 분들이 저축상을 받을지 좀 알려졌나요? 예. 올해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CF 퀸,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성, 워너비 스타인 신민아 씨. 그리고 이제 신민아 씨. 트로트의 신여왕이죠. 사랑의 배터리랑 엄지척 등으로 유명한 홍진영 씨가 유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CF 퀸이고 네. 홍진영 씨는 또 행사 퀸이잖아요. 네. 두 분 다 저축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그 신민아 씨가 워낙 또 소탈한 성격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보면 되게 수수하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화려한 삶을 즐기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아마 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 홍진영 씨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똑순이에다가 돈을 되게 아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저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을 많이 잘 해놓고 상주 타고 이랬으면 이제 좀 나눠야 될 때가 됐으니까 빨리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은 이미 나누고 있거든요. 금융위에 따르면 신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다양한 곳에 기부를 했는데 이 금액이 무려 무려 20억 원. 기부를 20억 원이나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매년 1억 원을 화상재단에 기부를 해서 저소득층 화상 환자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민아 씨가 그동안 도운 화상 환자만 해도 현재까지 50여 명에 이른다고 좋은 일 근데 많이 그뿐만이 합니다. 아니라 신민아 씨는 네팔 학교 지원 그리고 한국 다문화학교 홍보 대사도 하고 있고요. 핑크리본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공익 활동에 지금까지 쭉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마음씨가 또 참 예쁘지 않나. 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민아 씨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도 크고요. 기부도 많이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톡 크게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매니저한테 고급
외제 승용차를 그래요. 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별 할 일 없으면 신민아 씨 매니저라도 하고 싶네요. 운전면허 없어요. 나도. 네? 면허가 없어. 면허도 없죠. 그래서 못합니다. 매니저들한테 차를 선물한다는 건요,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죠. 고맙다는 것과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라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의미도 되네요. 근데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네. 비싼 차일수록 보험료도 좀 셀 텐데. 세지. 그렇지. 그거는 본인 부담이니까요. 예. 매니저분들 저기 운전 맨날 해갖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평상시에 택시 타고. 이 차보단 집을 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를 선물했다는 건 점점 커지네. 연예인들이 집을 좀 사줘야 됩니다. 아니요, 실제로 예. 집을 사준 사람이 있어요? 집을 전세금을 대준 스타들이 있어요. 네, 결혼할 때 백지영 씨도 이야. 집을 구할 때 도움을 그런 건 줬고요. 진짜 좋네요. 네, 매매로. 그런 식으로 사실 장 씨가 날 위해 그만큼 일해 준 거에 대해서 전 충분히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러면 홍진영 씨도 신민아 씨처럼 기부를 좀 많이 하셨나요? 일단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1억 원을 기부를 했고요. 또 올해는 강원도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기부도 기부인데요. 정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복공갑 봉사당 단장을 2년 연속 맡았는데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봉사활동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해설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홍진영 씨가 이슈가 된 게 1년에 1,000개가 넘는 행사를 하고 1년에 행사를 다니면서 쓰는 기름값이 1억 2천이 돈다. 기름값만. 기름값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수입이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걸 그냥 용돈만 사서 쓰고 집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네. 지방 먼 곳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홍진영 씨도 왔어요. 근데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너무 힘들어. 오빠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는데도 그 관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안무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흥을 돋구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그 노력과 좋은 습관 때문에 저렇게 저축왕 후보에도 오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니 근데 행사가 1,000개 정도면은 하루에 뭐 서너 개라고 어림 잡아도 어떻게 그 많은 행사를 다 소화를 할까요? 중간에 뭐 공백기도 없고 체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홍진영 씨가 수백 개의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잠을 줄이는 겁니다. 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잠은 죽어서 잘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그리고 또 게임 좋아해가지고 게임하느라 밤새고 행사 가고 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체력이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 체력이 좋고요.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챙기고 본인을 위해서 사치하는 거 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또 관리 맡기고 뭐 이렇게 잘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축도 많이 하고. 네. 힘들게 번 사람은 못 써요. 그러니까요. 네, 예. 홍진영 씨 기억나는 게 행사장에서 이렇게 과자 이런 게 나온다면 떡 같은 거 그거 저만 싸갖고 가거든요. 유일하게 홍진영 씨 싸가는 걸 내가 홍진영 씨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런 거 쓱 싸서 저도 가져가. 싸갑니다. 아 그러십니까? 은근히 예. 돌아오는 차에서 심심풀이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거 싸러 오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어쩐지 많네요. 어쩐지. 여기 빌라이 씨 왔다 가면 없어. 들어올 때 많이 경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갔나 예. 했네요. 네, 그런데 저축상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반면에 저축상 후보에 오르는 걸 마다하는 연예인도 있다고 해요. 왜 그런 거죠? 사실 나한테 개인적으로 큰 도움되는 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괜히 소득 들어나 또 주변에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나에 대한 뭐 세무조사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연예인이라면
이거 아마 마다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현빈 씨가 저축상을 수상했던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취재를 했을 때 이때 저축상을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소속사에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안 받겠습니다라고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을 저축상 후보로 추천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받고 그냥 다 공개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자랑스럽게 후보로. 저축상 후보가 된다면 네. 거절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공개해서 아니 제 자산이 저거밖에 안 돼. 동정심을 더 유발하고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축이나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는 스타들도 있지만 최근엔 재테크 전략을 바꿔서 화제가 된 스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차로 재테크를 한다는 점인데요. 차. 네, 일명 차테크라고도 하죠. 어떤 분들이 지금 차테크 중이신가요? 네. 이분은 지난 5월에 세차장 사장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놀라겠거든요. 세차장 사장님이 된 사람은 바로 권상우 씨입니다. 권상우 씨예요. 권상우 씨. 네, 지난 2015년 성수동 소재 지상 2층 공장과 빌딩 3개동을 약 50억을 대출받아 8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 부지에 최신식 세차장을 오픈한 거죠. 권상우 씨가 이렇게 오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월요일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아, 여기에요? 네, 지금 저렇게 보이는 세차장 위로 이제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야, 땅 좋네. 근데 지금 몇 시인데 저렇게 아무도 세차를 안 하고 있어요? 저 때가 시간이 거의 한 10시, 11시 정도가 된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밤 12시까지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그리고 권상우 씨도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이에요. 또 남편이 이렇게 세차장을 오픈하니까 손태영 씨도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SNS에 그 권상우 씨 셀프 세차장 이용 방법을 자세하게 이제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단하에서는요. 권상우 씨가 진짜 재테크의 왕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건물이 따로 또 몇 채 있으니까. 네. 이 세차장 같은 경우도 중대형급 규모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사업과 본인의 매니지먼트 업무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성수동이면 탑스타들도 많이 살고 또 연예 기획사들도 많잖아요. 혹시 그곳에 가면 연예인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권상우 씨랑 친분이 있거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권상우 씨랑 절친인 고소영 씨도 왔었고, 세븐 씨 같은 경우도 이 세차장을 오픈하자마자 방문을 해서 막 인증샷을 남기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SNS를 보면 이제 권상우 씨 세차장을 다녀간 누리꾼들의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인상적인 게 권상우 씨가 직접 나와서 세차를 도와줬다라는 글이 있고요. 손태영 씨와 인증샷도 찍었다라는 후기가 있는데 아니 근데 셀프 세차장 혼자 하는 거죠. 혼자. 자기가 가서 혼자 하는 건데 이 뭐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나 봐요, 근데. 거기 알바생 분이랑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권상우 씨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했더니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나온다고 거의 뭐 매일 나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종 차테크로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네. 권상우 씨가 네. 세차장을 오픈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유는 남다른 자동차 사랑 때문입니다. 이 권상우 씨가 보유한 차 브랜드 이름을 들어보면 정말 후덜덜한데요. 바로 벤틀땡 그리고 페라땡 같은 고급차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에 대한 애정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차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권상우 씨가 차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세차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세차를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푼다고 합니다. 네, 권상우 씨 인터뷰를 최근에 했었는데 그 세차장이 뭐 큰 수익을 내는 건 아닌데 그냥 어쨌든 거기에 뭐 사옥처럼 이제 만들어 놓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재밌고 뿌듯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대한민국 연예인들 차 중에서 내 차가 제일 깨끗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거기 세차장 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자, 권상우 씨가 운영한다고 소문나서 세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꽤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수입은 어느 정도 될지 예. 좀 알고 요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제 남 부자 되는 걸 이제 관심 있게 보거든요. 얼마 버는지. 또 때마침 저희 친척 중에 세차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권상우 씨 세차장이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에요. 세차장 치고는. 그래갖고 뭐 이게 또 24시간 영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걸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허간호사 있죠. 순풍상복의 허간호사 허영란 씨가 대전에서 이제 세차장을 하는데 그게 한 400평대 돼요. 그거는 수입이 돼요. 뭐 한 달에 한 5천 정도 그건 나옵니다. 예. 지현수 씨는 어떤 연예계 이거 말고 연예계 생활 말고 또 다른 사업이나 이렇게 계획하시는 좋은 게 거 많을 것 같아요. 레이싱걸 출신이니까 뭐 세차 용품이나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신랑 만나기 전에 모델 생활을 접고 하려고 그랬던 사업이 있었는데 아, 뭡니까? 예. 아, 이거 기대됩니다. 네, 답차를 하려고 밥차. 밥차? 네. 푸드트럭 같은 거. 이름도 다 지어놨었어요. 뭡니까? 미녀 밥차라고 해가지고 네, 같이 일하시는 분 한 3분 정도 해서 직접 운전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 거예요.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배우기도 하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미녀밥차면 네. 거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미녀여야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서빙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모델로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둘이 종업하고 그리고 같이 다니는 걸로 다 얘기를 했었는데 밥이 맛이 없었구나. 제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가봉으로 그냥 그래서 미녀 밥차를 못 만났구나. 아이고, 아쉬워라. 예. 우리 슬리피 씨는 사업 계획. 자, 한번 우리가 꿈을 한번 꿔봅시다. 네. 네. 어떤 사업? 뭐 약간 뭐 의류, 의류, 약간 패션, 패션. 오늘 나쁘지 않아요. 입으신 옷. 어울려요. 대패션. 강아지 패션. 강아지 패션. 개패. 저는 항상 그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를 그렇죠, 해야 해야죠.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연예인들이 그 사업하는 거를 저는 말리는 편은 아닙니다. 말리는 편은 아닌데 본인이 첫 번째 가장 좋아해야 되는 거, 잘해야 되는 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요즘에는 저도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꿨는데 약간 그러니까 슬리피 씨 얘기한 것처럼 애견에 관련된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걸 이제 식품하고 연결해서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개사료, 개주식. 개주식. 개밥. 두 분이 뭐 동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분이 또 주차장으로 네. 특급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지가 의외였어요, 이분이. 예. 지난 2006년도죠. 청담동의 한 주차장 용지를 약 196평을 사게 되는데 이때 119억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약 27억에서 한 30억 정도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3년이 지난 이 현재 주차장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25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차장으로 특급 차테크를 하고 있는 배우 바로 김희애 씨입니다. 네.
네, 김희애 씨의 주차장은 철근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1층부터 4층까지 구조로 되어 있고 총 86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빈자리가 없는 거는 기본이고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줄까지 선다고 해요. 그럴 수 있나요? 주차장에? 진짜 인기 있는 자리에 있는 주차장은 그렇던데. 네. 혹시 풍문단 여러분들 중에서 김희애 씨 주차장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갔다 왔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좀 다니네요. 네, 엄청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녀왔는데 일단 위치가 청담 사거리에서 조금 더 내려온 위치예요. 그러니까 청담 사거리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웨딩샵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투어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차를 계속 발렛을 맡기기가 좀 힘든 거예요. 움직였다. 그러니까 차라리 넣어버리고 한 바퀴를 다 도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차라리 여기 월주차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약간 그런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지었더라고요. 네, 네.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면 주차하려고 줄까지 이렇게 서는 광경까지 목격이 된다고 하면 수입이 꽤 될 것 같거든요.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희애 씨 주차장은 월 3천만 원 정도라고 수입을 한다고 해요. 게다가 월 야. 수입은 또 뭐 별도로 이제 막 본인이 뭔가를 더 시간이나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세가 100억 넘게 올랐다는 건데 뭐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갑자기 확 오른 거죠? 부동산은 목이에요, 목. 2008년부터 이제 재벌 S가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루이비땡, 네. 크리스탄 디땡 이런 건물들이 옆에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주변 시세가 쫙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희애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역시 가격이 오른 거죠. 그 진짜 대박이 난 건데 궁금한 점은 김희애 씨는 왜 건물이 아닌 주차장에 투자를 했을까요? 주차장에 투자한 건 아니고 그 땅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월 3천 나온다는 것도 30억 대출 받았으면 월 이자 한 2천 정도 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한 명 정도는 인건비가 들어갈 테니 그거 빼고 나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주차장에 투자한 거는 이 땅이 지금 이제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오를 때까지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고 주차장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김희애 씨한테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세차장이나 뭐 주차장이나 전혀 그들에게는 빅피처를 꿈꾸는 거야. 네, 조적지열의 어떤 본인 같으면 100 몇십억이 있는데 그걸로 주차장 짓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 100 몇십억이면 30억 더 대출받아도 그걸 절대 할 수가 없죠. 그걸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 무슨 미국 채권에만 투자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오는데 굳이 왜 이 주차장 이걸 사갖고 무슨 세금 내가면서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자, 그런데요. 김희애 씨가 가진 부동산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담동 주차장 외에 또 어떤 부동산을 갖고 계신가요? 네, 김희애 씨가 압구정동의 아파트 한 채와 제주도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이 압구정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2년도 9월에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20억 4천만 원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2002년에. 2002년이면 지금 17년 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올랐겠어요. 위치도 압구정 아파트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김희애 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호실의 현재 가치 무려 52억. 에서 53억까지 무려 30억이나 오른 거죠. 진짜. 10억에서 53억? 또 제주도의 별장 같은 경우는 김희애 씨가 2009년에 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곳이 그 제주도의 비버리힐스라고 불리는 바로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고급 빌라예요. 근데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을 받을 당시에 이때 시세가 10억이었는데 현재는 14억이라고 합니다. 김희애 씨가 뭐든 사면 오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김희애 씨의 그 제주도 별장은요 단지 안에 레스토랑도 있고 뭐 온천, 미술관 그리고 생태공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희애 씨가 이렇게 청담동의 주차장 그리고 또 압구정동의 아파트 또 그리고 또 제주의 어떤 별장 이런 부동산 재테크로
총액이 지금 300억 정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더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엄청난 재테크의 여왕인데 정말 김희애 씨 건물, 부동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현수 씨도 집을 제주도에 장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8월 달에 제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피부병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습한 곳으로 가자 해서 결정한 다음에 다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훌륭한 엄마입니다. 좋아졌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야, 역시 자연 치료예요. 예.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풀빌라예요. 아, 집에 이야, 수영장이 풀이 있어요? 있어요, 집에. 엉망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지현수 씨가 그런 제주도에 그런 집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현수 씨가 살림을 정말 똑부러지게 한다는 잘했구나.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조금 번다고 해서 낭비하거나 이러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일라이가 그래서, 예. 정말 장갈 잘 갔네요. 네. 네, 권상우 씨의 새 차장, 김희애 씨의 주차장처럼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스타들이 있다면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톱스타 A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A씨 같은 경우는 요즘 보험에 눈을 돌렸어요. 왜 우리가 이효리 씨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 월 4천만 원씩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낸 적이 있다. 근데 결국 이거를 만기까지 채우지 못해서 원금의 절반 이상이 날리고 엄청 손해를 봤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험을 이 톱스타 A씨가 든 거예요. 같은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기가 20년이고 지금 현재 붓고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월 한 달에? 3천. 월 3천을 붓고 이런 있는데 보험이 있어요? 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5년에서 6년 동안 계속해서 붓고 있어요. 네, 저는 실명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 네. 있습니다. 하정우 씨. 하정우 씨가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잘하는 편이에요. 네. 하정우 씨가 부동산 건물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스세권이라고 하죠. 별다방이 있는 건물을 선호를 하시는데 실제로 화곡동, 방이동 그리고 속초에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 별다방이 있는 건물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세권을 노리시는 그게 거죠. 본인의 네. 기준인가 봐요. 뭐 이제 뭐 사실 그 별다방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내서가 아니라 그 별다방이 들어가는 건물이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비슷한 다른 예, 건물과 예. 비교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그러니까 그 커피숍이 있는 건물을 노렸다는 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점들도 다 같이 고려해서 아마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타들 중에는 강남 건물주 분들이 꽤 있으신데 네, 그런데 네. 최근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남 건물주 연예인이 등장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죠? 바로 저희 개그계의 대부이신 네. 이마룡 선배님이십니다. 이마룡 선배님은요,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네. 야, 개그맨 최초 강남 건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고 계세요. 네. 되게 예전에 사셨겠네요, 그러면은. 네. 진짜 오래전에. 원래 이 건물이 있는 곳은 단독주택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마룡 씨가 카페로 쓸까 해가지고선 4억 정도를 91년도에 주고 이제 매입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니까 기존에 살던 목동 아파트까지 다 정리를 하고 2000년도에 6억을 들여서 그냥 빌딩으로 준공을 해서 지금의 이 건물주가 된 거죠. 네. 근데 듣기로는 이제 설계는 설계사가 하고 이마룡 선배님이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건물에 세를 안 주고 본인이 다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임대를 남한테 주는 것도 사실 좀 어색한 뭐 그런 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화려한 외관과는 다르게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5층 건물인데. 그래서 뭐 지상 5층인데 굳이 또 왜 엘리베이터를 안 만드셨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요. 사실 뭐 굉장히 1층은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쁜 뭐
저 바,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었고요. 아마 위층에 3, 4, 5층인가 아마 실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주하시고 또 예. 직접 바도 운영하세요. 그러니까요. 바도 네. 운영하시고. 예. 일단 이 건물이 그래도 강남에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요지에 있죠.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갈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룡 씨의 이 건물이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건물을 처음 지었을 당시에 가격이 현재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세가 무려 50억. 그 생각보다 엄청 비싼데요? 사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건물을 팔려고도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파셨으면 너무너무 후회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이만호 선배님 코미디 페스티벌 제가 수발을 들었어요. 아, 수발. 이틀 동안 제가 수발을 들었습니다. 네. 아,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박수발이. 열차에서 제가 짐 옮겨드리고 다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네. 얘기하십니다. 자기는 이제 건물에 이제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 소문이 났지만 자기는 투자의 실패자다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돈 한참 벌었을 때 목동에 아파트도 사놓고 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또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집을 샀는데 그게 다 망한 거야. 유일하게 딱 강남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뭐 이광 선배님은 대출 같은 걸 안 끼시고 하실 분이라 그냥 순수하게 자산이시잖아요, 이게. 예. 빚 없는. 그래서 알짜 재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광 선배님은 그 연예계에서도 사실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경조사 빠지지 않으시고 다 챙기시는 분으로 유명하시고 예. 또 정말 근검절약하세요. 제가 봐도 검소하시고 그 베푸신 게 많아서 아드님 결혼하실 때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정말 몇천 명이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인간관계를 잘 해주셨던 분이라 또 재테크도 더 잘하신 것 같네요. 네. 예. 네네. 뭐 지금은 어엿한 강남의 건물주가 되셨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만영 선배님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고요. 네. 어릴 적에는 비교적 유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방에서 은행 직원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직을 하면서 단양에서 서울 뚝섬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마룡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서울 규모가 커지면 한강 건너도 개발될 것 같으니 강 건너 땅을 사놓으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예. 뚝섬에서 강 건너. 그러면은 강남 아닌가요? 그렇죠. 그곳이 강남이었습니다. 그때 청담동이죠. 강남이 개발이 안 됐었어. 그렇죠. 이마룡 씨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성실한 아버지 덕분에 사실 뭐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수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재가 점점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러다 사기까지 당한 거죠. 그래서 이마룡 씨 포함해서 7가족이 상가 2층에 마련된 단칸방에서 정말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봉지쌀 한 봉지를 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그냥 생계를 잇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군 제대를 하고 나서 이 배우의 꿈을 접고 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가족 부양을 하기 위해서요. 생계형으로 이제 직장을 빨리 잡으셔야 됐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면 엄청 절실하셨겠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우연히 시작한 곳이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이 정신병원이 그 얘기는 환자들의 역을 그 연기하는 사이코 드라마로 이렇게 예. 치료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4년 동안 환우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연기가 굉장히 그럴싸해서 이마룡 씨를 환자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게다가 밤에는 이제 밤무대 MC를 하면서 부모님을 복양하고 4명의 동생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계 유지를 하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또 배우의 꿈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의 꿈은 열심히 도전했는데 탤런트 시험은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네. 하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노력한 끝에 81년도 K채널 특제 코미디언이 됩니다. 네. 아니, 배우를 꿈꾸다가 코미디언 생활을 쭉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대단하신 게 51의 나이에 이제 원래 꿈을 드디어 이제 찾게 된 거예요. 2002년 묻지마 패밀리라는 영화로 이제 전극을 시작을 하셨고 2005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서 이제 청룡 영화상, 나무 조연상까지 수상을 하게 됐어요. 예. 이때 당시에
여우 조연상을 웰컴 투 동막골의 강혜정 씨가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란히 받으셨어요. 굉장히 저는 존경스러운 연예인 중에 한 네, 분이에요. 네, 네, 예를 네. 들면 코미디 쪽에서 완전히 한 일가를 이루신 분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정점을 찍으셨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어떤 연기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본인의 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을 그 어리지 않은 나이에 새로 배워야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거 도전하신 것만 봐도 정말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배님들 많은 분들 존경하지만 이만희 선배님 특히 존경하는 이유가 예전에 그 뭐 감자골 4인방. 저도 감자골 4인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연예계에서 사실 거의 퇴출당할 뿐이기에 유일하게 혼자 저희를 대변해 주셨던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오해는 다 풀렸고 저희들이 뭐 김국진 씨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뭐 저희 멤버들이 다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꼽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양대 영문학과 제 직속 선배님이신데 아직도 이제 동문들 모임이 있으면 항상 나와서 챙겨주시고 후배들 어려운 후배들한테 밥이라도 사주시고 굉장히 따뜻하시죠? 네, 본인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힘든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좋아하시는 연기 마음껏 하시면서 우리 선배님 앞으로도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연예계 생활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라고 해서 모두 재테크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야심차게 대박에 도전을 했지만 실패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 망했습니다라고 정말 당당히 외쳤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 빚이 31억 8,734만 원이고 저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몸짱으로 유명한 미남 스타 이윤 씨입니다. 이윤 씨. 이윤 씨 하면 정말 90년대 중반에 대단했었죠. 94년 M채널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요. 드라마 서울의 달을 통해서 얼굴을 알린 데뷔 26년 차 배우입니다. 저도 이분을 굉장히 잘 아는데요. 이분이 S채널 푸드트럭에 나와서 백종원 씨하고 같이 닭꼬치를 막 이렇게 구우면서 뭐 다시 한번 재기하겠다라는 그 절실함을 보면서 맞아요. 이윤 씨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구나를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도 그때 모습으로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소문난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복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마니아급으로 엄청나게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니 이윤 씨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운동 사업을 사업으로 택했습니다. 그 규모도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여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종합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무술 감독 겸 배우인 정동 씨와 같이 했는데 한 5년 동안 사업을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말이죠. 연 회비가 260만 원. 그러니까 당시 물가로도 좀 약간 센 편이에요. 그럼요.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픈 전부터 회원 문의가 쇄도했고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넘게 찍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회원 수가 5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정준호, 안재욱, 배용준, 정우성 등 같은 톱스타들이 회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다가 2008년 이윤 씨가 이제 사업을 독립해서 홀로 서기에 나섰는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서 직접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피트니스 센터가 작은 건 600평, 큰 건 2,000평 정도의 규모, 엄청난 규모죠. 와, 진짜 크다. 네, 여기에 각 지점 회원이 뭐 2,00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대박 났죠. 네. 원래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확장을 하게 돼서 사업이 커지면 밖에서 봤을 때는 우와 정말 대단히 뭐가 다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원래 사업이 크면 클수록 이게 운영비하고 유지비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법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낸 월세만 해도 100억 원. 인건비만 해도 97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건비가 97억이요? 네, 이윤 씨가 이만큼 본인 사업에 자부심을 갖고 정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투자했다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정말 열과성을 다했던 사업이거든요. 네. 지금 같으면 피트니스 사업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몸집을 불려가는 요 사업 자체가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했었어요. 한 건물을 임대해서 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아직 이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명도 소송까지 불거졌고 건물의 소송 관련해서 대자보가 붙기 시작을 하는데 이 피트니스 센터는요 사실상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즐겁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 연회비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불을 그렇죠. 네. 회원수가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된 거죠. 빚의 원금이 10억 원 가까이 빚이 있었는데 그게 이자가 불고 불어서 30억까지 갔다고요. 그걸 갚기 위해서 뭐 돌잔치, 뭐 결혼식, 예식, 사회, 뭐 작은 행사들 다 쫓아다니면서 벌어서 갚았는데 빚이라는 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윤 씨가 가장 괴로웠을 때가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겨우겨우 아는 형님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찾으려고 딱 보니까 돈이 통장에 없는 거예요. 왜? 봤더니 암주 통장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던 거죠, 그 사이에. 찾기도 전에. 그래서 이미 뭐 돈이 빠져나갔어요. 병원비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병원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무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퇴원을 며칠 밀어놓고 다시 그 형님한테 연락을 해서 사정이 이렇게 됐다. 돈을 한 번만 더 빌려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형님이 너는 1,000만 원짜리야. 다신 연락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모질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윤 씨가 돈을 딴 데다가 쓰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후에 그 형님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오해를 풀고 이제 돈을 다시 또 마련을 해줘서 결국 이제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야말로 사업에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 실패하고 나서의 후폭풍이 굉장했을 것 같은데요. 이윤 씨, 예, 그 다음 행보는 어땠나요? 예. 사업에 실패하고 거의 1년간은 폐인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윤 씨는 결국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네.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자에 해당되는 빚은 상당 부분 이제 탕감이 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린 세금 또 채무의 원금 등을 차례차례 계획을 갖고 이제 갚아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윤 씨 같은 경우는 불과 5개월 만에 법원의 관리 감독을 조기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아주 회생 계획을 잘 수행을 했고 법원으로부터도 이렇게 인정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윤 씨는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윤 씨가 그 뭐 전국 방송이 아닌 뭐 광주, 제주도 이런 그 자체 방송에서 드라마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광주 드라마 환상의 타이밍에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이 밖에도 사업이나 재테크를 실패한 스타가 또 있을까요? 80년대 소득 1위 연예인이 누군지 아세요? 80년대? 네, 바로 개그맨 심영래 씨. 네, 네. 심영래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영화 배우 중에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던 분이 바로 안성기 씨였는데 안성기 씨가 3천만 원을 받을 때 심영래 씨는 무려 2억 원을 받았어요. 대단했죠. 그 정도로 80년대 때는 심영래 씨가 정말 독보적인 톱스타였는데요. 사실 심영래 씨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번 돈을 영화에 다 쏟아붓고 2011년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례로 63억 원까지 했었던 101평짜리 다리스가 경매로 넘어가는 걸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동산 외에도 스타들이 좀 많이 하는 재테크 중에 하나가 주식이잖아요. 근데 주식도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재테크 달인으로 알려져 있던 방송인 조영구 씨도 예전에 주식 실패로 13억 원을 탕진을 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동엽 씨도 사실 사업 실패에 이어서 주식으로도 좀 쓴맛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사업을 벌리거나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유명한 스타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껴서 검소하게 예, 재테크를 완성한 분들이 있다고 하죠. 짠내 나는 연예계 대표 짠돌이 짠순이 누가 있을까요? 네. 연예계 짠돌이 1위에 빛나는 분인데요. 1위? 90년대에 되게 인기를 끌었던 M채널의 웃으면 복이 와요로 기억나요. 되게 인기가 많았던 개그맨 한무 씨입니다. 한무 선배님. 네. 한무 씨가 항상 짠돌이 랭킹 1위로 꼽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얼마나 짜냐면 별명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소금 마귀. 소금마개. 그냥 소금도 아니고 마귀. 소금 마귀가 별명입니다. 어찌 보면 절약계의 뭐 윤호윤호 같은 분인데 윤호윤호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분도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절약이다. 근데 이게 절약의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현관을 지나다닐 때 센서등이 켜지잖아요. 근데 그 센서등이 켜지는 게 너무 전기세가 아까워서 센서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벽에 착 붙어서 이렇게 해서 다니셨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절약이지. 야, 지존이야, 지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일 경악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아내분이 방송에 나와서 폭로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한무 씨가 코를 푼 다음에 이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니까 한 얘기가 한 번 더 쓰니까 내버려둬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이 코 푼 휴지를 말렸다가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왜 김종국 씨도 되게 절약이 몸에 배서 네. 물을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한 번에 안 내리고 볼일을 두 번 보고 물 내린다는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아버님이 네, 그럼 모르겠어요. 절약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한무 씨의 이 어린 시절이 슬픈 기억이 분명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무 씨는 어린 시절부터 거의 각설이 생활을 할 만큼 배를 골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다라는 것인데요. 보리밥을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끼니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를 했냐라고 물어보니 이름도 모르는 그 들판의 풀잎 있잖아요. 그것을 삶아요. 그리고 그것을 소금에 절여서 그걸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가난한 기억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나의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지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절약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연예계 대표 짠돌이 다음 스타는요. 데뷔 30년 차 연기파 배우에다가 지금 강제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유행어 한번 해볼게요. 유행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영진이, 신사답게 행동해. 수경아, 나도 순정 있다. 묻고 떠블러가! 김웅수 씨! 맞습니다. 박철용 신드롬의 주인공 김웅수 씨입니다.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2달이면 해결될 걸. 상감이었지 그리 이상한 생각을. 예이! 대중에게 너무 잘 알려진 베테랑 배우지만 사실 정말 일상은 짠내가 너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웅수 씨는 연극할 때 연봉이 30만 원도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몸에 절약 전실이 배어 있는 거죠. 연봉이 30만 원이요? 결국 그런 짠돌이 기질 때문에 한 번은 아내분한테 이제 이혼당할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그 생활비를 쓴 내역을 A4 용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와라고 딱 얘기했죠. 요 이혼감이야. 그랬더니까 이 아내분이 정말로 이제 A4 용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 A4 용지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똘똘한 딸이 숨겨놨던 이혼 서류를 찾아서 발기발기 찢어주는 덕분에 이혼은 면했는데 이 짠돌이 때문에 정말로 홀로 될 뻔했죠. 근데 김은수 씨가 다른 것보다 물값을 특히 아까워하셨나 봐요. 이 화장실이야말로 다 돈이 새는 곳이다 라면서 낭비의 현장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웅수 씨 하면은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짠돌이 세안법이라고 합니다. 물을 아끼는 세안법인데 병풍으로 가진 비누에 스펀지를 이렇게 묻혀서 거품을 낸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 묻히는 세수를 하고 물은 딱 한 번 촥 이렇게 해서 안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딱 썩는 거 세안을 하고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이크업을 또 하시잖아요. 그 작품할 때는 배우분들은. 이게 다 제대로 지워질런지. 그 김웅수 씨 같은 경우도 딸들한테 얘들아 그냥 머리는 일주일에 한 2-3번만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물 전략을 하기 위해서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흰머리인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좀 물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물 굉장히 아껴서 많이 쓰거든요. 네. 우리가 좀 조금 많이 쓰는 편이긴 하니까 뭐 이런 자세 자체는 뭐 전 환경을 위해서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이 김웅수 씨라든지 뭐 유명 연예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화장지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좀 지독하게 이렇게 아끼는 모습들이 그게 과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게 보일까? 이거는 저는 조금 그런데 짠돌이로 유명한 김웅수 씨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워터파크를 개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김웅수 씨가 참 멋진 게 쓸 때는 확실히 씁니다. 김웅수 씨가 그 충남 대천에 본인 소유의 통나무집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수영장이 있는데 규모도 꽤 크고 미끄럼틀도 있어서 약간 워터파크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집 주변에 그 펜션들이 많아서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놀러 온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러 올 때는 이 수영장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물에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수영장을 공짜로. 그냥 방치해놓은 수영장이 아니라 몇 집이 각출해서 그 수영장에 약품비도 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요원도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의 인건비는 또 김웅수 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이전의 김웅수 씨랑 다른 모습인데 같지 않군요, 수영장이. 그렇죠. 발전했네요, 많이. 왜냐면 네. 그 통나무집 꿈을 이루셨으니까. 그렇죠. 관리비를 생각하면 속이 쓰리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김웅수 씨의 이 모습이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면 예전에 두 딸을 데리고 워터파크에 김웅수 씨가 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막상 갔는데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 자기 생각보다. 비싸,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딸의 손을 잡고 되돌아왔대요.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고 애들은 워터파크 가고 싶어서 이미 들떴는데 웬만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둘째 딸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그럼요. 난리가 나고 예. 아주 딸들을 강하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동네 뭐 친절한 김웅수 아저씨? 네. 그 여러분들도 각자의 절약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팁 좀 주세요. 사실 예. 뭐 저도 네. 뭐 해외 이제 호텔에 가면 그 작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쓰고 나는 그냥 놨는데 하나가 또 새로 와 있잖아요. 그럼 그 안 쓴 비누는 제가 또 따로 챙겨서 집에 가져와서 쓰면 1년 내내 써도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걸로 쓰면 한참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가끔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큰 돈들로 사기당하고 빌려줬다 못 받고 내가 기껏 아꼈는데. 네, 그렇게 푼돈 막 아끼고 아꼈다가 막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풍풍 당하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쓸 땐 써야 되겠어요. 네, 혹시 이미지와는 다르게 의외로 짠순이 짠돌이인 분도 있나요? 자, 연예계 대표 짠돌이와 짠순이 이제 3위는 네. 카페 사장님이 된 오정현 씨입니다. 오정현 씨? 네, 사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오정현 씨가 사치스럽다 이런 풍문을 오정현 씨가 직접 들은 적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일상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오정현 씨는요, 전현무 씨, 이지혜 씨, 그리고 최송현 씨와 함께 2006년 K채널 아나운서 32기 출신인데요. 9년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쭉 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프리랜서 선언을 했는데 오정현 씨가 짠순이 3위에 꼽힌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월 수입의 총 60%를 모두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 어렵죠, 이거. 근데 그걸 또 해낸 사람이 바로 오정현 씨. 오정현 씨.
근데 오정윤 씨가 아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취를 시작하면서인데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숨 쉬는 것 빼고 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샴푸, 치약 정말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비를 본인이 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절약만이 살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짠순이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정현 씨도 이 생필품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어느 날 K채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 한켠에 이제 롤 휴지가 이제 좀 쓰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한쪽에 쌓아 놓으신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아나운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나운서인데 훔쳤다? 그걸 설마. 정답! 와 이거 우정현 씨 이거 순간적으로 이게 너무 탐이 나서 그 롤 휴지를 슬쩍 가져왔다고 이거는 합니다. 절약이 아니라 절도예요. 근데 이제 오정현 씨가 요즘 좀 변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카페를 창업하고 나서는 이제 좀 마음이 좀 넉넉해져서요. 예전에는 뭐 커피 하나도 비싸서 커피 믹스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 커피도 사서 내려주기도 하고 또 비싸서 안 먹던 간장게장도 사 먹는다고. 가장이 좀 비싸죠. 간장게장. 여기가 간장게장. 있나 보네. 네. 반면에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는 스타도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 통 큰 스타. 누가 있을까요? 제가 들은 것 중에는 그 여배우 중에 김성령 씨가 계시잖아요. 김성령 씨. 네, 김성령 씨가 좀 주변에 많이 잘 베풀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같이 뭐 회식 같은 거 그냥 시원하게 항상 쏘시고 되게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항상 밥을 사주고 한다는 게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 사람 챙기기죠. 진짜로 통 크게 내조하는 스타도 있습니다. 내줘요? 바로 장윤정 씨예요. 장윤정 씨. 남편분이 K채널 아나운서 도경환 씨잖아요. K채널 아나운서들이 체육대회라는 날이면 정말 봉투에 두둑히 넣어서 식사를 모두 하고 남을 정도의 찬조금을 준다고 하고요. 또 다음에 하는 얘기는 정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하고 싶네요. 어쩌다가 회식이라도 할 때면 도경환 씨한테 한턱 내라면서요. 한도가 없는 카드를 꽂아줘요. 여기 얹고 한도가 없는 없는 카드. 카드. 이게 존재해요? 블랙 카드 뭐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풍문드로쇼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찾아가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이분은 미국 로펌에서 현재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는 아, 분입니다. 예. 작년 가을에 또 이제 예능에서 보여주셨죠. 누군지 네. 아시겠죠? 서동주 씨. 동주 씨. 서동주 씨입니다. 네. 동주 씨. 풍문 픽업으로 많은 제보가 옵니다. 서동주 씨 좀 인터뷰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서동주 씨 만나고 오시죠. 황현진의 풍문 픽업 오늘은요 샌프란시스코의 여신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 별명은 동동주라고 합니다. 우리 동동주 서동주 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미국에서 온 서동주라고 합니다. 서동주 씨가 정말 대단한 스펙이에요. 자랑을 좀 해주실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뭘 했고 요거를 네. 또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건 또. 예. 제가 대학교 웰슬리 대학교에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다가 하고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MIT로 편입을 하게 됐어요. 수학을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왓튼 비즈니스 스쿨에 이제 마케팅 쪽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박사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무리는 못하고 석사로 졸업을 했고요. 석사로 졸업합니다. 1년 걸려서 예, 석사로 예. 졸업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법대에 들어가서 네네. 공부하고 지금은 공부하고.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정말 당당하게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요 비결? 네.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저 시청자들 화가 납니다. 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수두룩 갑니다. 뭐 하루 진짜 12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하고요. 12시간 동안? 뭐 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마음을 먹고 이제 뭐 필요한 만큼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또 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선단체법 그런 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로스쿨을 가게 됐었는데 네. 이제 인턴십이나 이런 거를 지적재산 이런 저작권 등록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돈을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인턴십을 했는데 인턴 때부터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조금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결정적인 거라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그 큰 이유가 조금은 있다, 영향이. 네, 샌프란시스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로펌에서도 이제 자선단체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서동주 씨가 이제 예능에 나오셨어요. 미국의 생활들을. 네. 근데 이 출연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그 인스타로만 조금 알려져 있었고 또 사실 제가 안티가 굉장히 많아요. 안티가요? 네.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인스타 같은 사진만 보니까 잠깐 행복한 뭐 5분씩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찰나를 보고 저를 이런 사람일 거다 저런 사람일 거다 판단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안 좋게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라랜드라는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런 뭐 사진 이렇게 화려한 사진 올리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저의 삶은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었어요. 작년에 그 엄마랑 예능 나오시면서 그 다정한 모습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네. 진짜 친하신 게 보이는데 실제로 친하시죠, 많이 진짜? 엄청 친하죠. 엄청 친하고 엄청 많이 싸우고. 그 친구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이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엄마가 오히려 딸 같을 때도 있고 또 그러다 갑자기 또 엄마가 엄마답게 저를 네네. 포용해 줄 때도 있고 또 친구같이 막 스스럼 없이 서로 연애사도 막 나누고 엄마랑 저랑 또 동질감도 많잖아요. 조크로 제가 이혼 선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점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네. 정말 네. 존경합니다. 예능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면 되게 비슷하고 하니까 잘하시네요. 네, 나이는 다르지만 어쩌면 밟고 있는 그 단계는 비슷한 점이 많아서 당연히 서로 위로가 많이 되고 또 엄마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발짝 앞서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엄마 원래 좀 그 시기가 힘든 시기야. 뭐 한두 달 있으면 또 조금 나아져.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딸이었을 수 있어서 좋았죠. 뭐 서로의 조언도 해주고 뭐 그러시는 편이죠, 많이. 그렇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엄마가 이제 사실 저는 독립을 아주 어릴 때 했잖아요. 유학을 맞아요. 제가 네. 만 11살, 10살인가 중1 때 갔거든요. 엄마는 오히려 다 뒤늦게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뭐 정말 처음에는 엄마는 이제 막 은행 가고 뭐 일 보고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도 이제는 뭐 다 해요, 엄마. 모든 일을 다 할 줄 아는데 엄마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칭찬. 네. 그래서 엄마는 전화를 저한테 하면은 뭐 엄마 오늘 고속도로 타고 뭐 교회 갔다 왔다 이러면은 어유 고속도로도 타고 참 잘했네. 힘들었을 텐데 뛰어들기를 잘했나 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뭐 밥 먹었을 때도 막 엄마 오늘 야채 먹었다 이러면은 아이고 당근도 싫어하는데 먹었구나. 진짜 대단하다. 서정희 씨 엄마처럼 얘기하시네요. 자랑스럽다 정이야. 엄마한테 뭐 선물 같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선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제가 이제 먹여 살렸으면 좋겠죠, 사실. 엄마가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게. 그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할 일 잘하고 최대한 열심히 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나의 삶에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엄마한테 어쩌면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예. 용돈도 가끔씩 들으시죠? 많이 주죠. 제가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보너스 같은 거 받으면 엄마 이제 미국으로 초대해서 네네. 풀로 막 다 해주고 엄마 데리고 막 바도 가고 클럽도 가고. 엄마를 데리고 클럽을 간다고요? 뭔가 엄마가 엄마 데리고 네. 클럽을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클럽을 엄마를 데리고 아니요, 가는군요. 엄마 좋아했어요.
아니 엄마는 이제 어릴 때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클럽 가서 뭐 스미스나 뭐 제인슨 뭐 소개도 시켜주고. 시켜준 게 아니고 막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춤추자고. 그래서 엄마가 no English 이랬죠. 그래서 쫓아냈죠 남자들을. 바로 이제 또 한국의 기획사와 계약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예요. 저는 평소 그냥 자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삶의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잡는 게 좋지 않나. 사람 인생은 어찌 풀릴지 모르는 건데 내가 뭐라고 감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못하는 영역 이렇게 정하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불러주면 못 나오는 거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로펌 변호사가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한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주된 거는 변호사 일을 주로 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할당량이 있어요. 1970시간 정도를 이제 1년에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다 채우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제 역량에 맞는 정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막 본격적으로 여기서 제가 막 뭘 가수나 연기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워낙 또 부모님들이 또 유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부담이 되게 많이 되긴 했어요. 되죠. 왜냐면은 부모님도 워낙 잘 하셨었고 예전에 또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이 아픔을 이제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니 아픔을 얘기하고 싶다면 풍문에서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는 얘기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합니다 우리 동준님이. 네, 저의 아픔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은 좀 될 것 같아요. 막 사람들 시선도 더 쏠리는 건 사실이고. 선입견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있을 수도 들어가니까 있고. 제가 네네. 신인으로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좀 부담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풀리고 제가 이제 활동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너무 걱정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좀 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그렇다면은 욕심나는 방송 여기 좀 나가고 싶다. 최근에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그맨들 나와서 막 웃기는 거 물 맞고 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약간 좋아요. 좀 의외로 망가지는 거 좋아하고. 네네. 그런 건 약간 또 아버님의 유전자가 조금 있기도 하네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유전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부모님의 그런 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요. 사진 아까도 찍는데 되게 즐겁고 그럼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면서도 즐겁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쿨하시니까 혹시 이제 뭐 또 마음에 드는 남자분 있으면 뭐 교제할 마음도 있으시죠? 그죠? 늘 열려있죠. 어떤 스타일이 좀 좋아합니까? 이상형이 있다면. 저는 일단 다정다감합니다. 다정다감. 세 가지만. 다정다감. 그 다음?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다정다감하고. 다정다감하고. 도박 안 하고. 혹시 뭐 한국의 뭐 배우 중에 연예인 중에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분 좀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세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그 야구 방망이로 맞아서 죽은 분 있잖아요. 박선웅 씨. 네네네. 네, 맞아 죽으신 분이죠.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방망이로 그런 스타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그 약간 좀 남자다운 스타일. 네, 어쨌든 꼭 좋은 사람도 하시길 좀 바라봅니다. 예. 앞으로 이제 활동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 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공과 실패를 넘나든 스타들의 재테크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